한국이요? 그걸 나라라고 부를 수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망스, 에어프랑스 소속 수석 승무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한국은 겉으론 현대적이지만 속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에요. 프랑스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한국을 여행지로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제가 하필이면 기체 결함으로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낸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대체 저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망스 리샤르입니다. 에어프랑스 소속 수석 승무원으로 7년째 일하고 있어요.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매일 세계 곳곳을 다니는 것이 제 일상이죠. 오늘도 평소처럼 샤를 드골 공항에서 도쿄행 비행기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자마자 기상팀에서 나온 소식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오늘 항로에 기상 악화로 인천공항 경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일본 상공 기류가 불안정해서요. 동료 마리가 옆에서 반가워했습니다. 인천공항이면 한국이잖아요. 좋은데요. 면세점도 엄청 크고 음식도 맛있어서 승무원들 사이에서 인기 많아요.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스파도 있다던데. 저는 속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한국이라니. 그건 나라라고 부를 수 없는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땅이죠. 겉으론 현대적으로 보이지만 속은 아직도 후진국 그 자체입니다. 한국이 좋다고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아세요? 제가 목소리를 낮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분단되어 있고 북한과 총부리를 겨누며 대치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나라예요.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곳이라고요. 마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클레망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해요? 한국은 이제 선진국 아닌가요? 삼성,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많고. 저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선진국이라고요? 제 아버지를 파산시키고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낸 그 나라가 선진국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0년 전 그 끔찍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수입업체를 운영하셨어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이었지만 아버지의 자랑이었죠. 그때 한국의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럽 진출을 위한 독점 파트너십을 제안하면서요. 아버지는 그 제안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클레망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우리 회사가 유럽 최고의 한국 제품 수입업체가 될 수 있어. 아버지는 그 계약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고 결혼 반지까지 팔아서 투자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버지는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했어요. 창고를 확장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유통망을 구축했습니다. 계약서 초안까지 주고받으며 모든 준비가 끝났죠. 그런데 계약 서명 하루 전 그 한국 기업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더 큰 업체를 찾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약은 무산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몇 달간의 준비, 모든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죠. 아버지가 그 나라 기업에 속아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악몽 같았어요.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가 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서로를 원망하며 이혼했고 저는 혼자가 됐어요. 19살에 항공사 승무원 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습니다. 마리가 제 굳어진 표정을 보고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과거 일이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사람도 나라도 변하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한다고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한국인들의 그 교활하고 이기적인 속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번듯한 척하지만 속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계약을 휴지 조각 만들고 약자를 짓밟는 게 그들의 본성이라고요. 바로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인터컴으로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일본 상공 기상 악화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경유 확률이 80%로 높아졌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준비해주세요.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다시 그곳에 가야 한다니. 제가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지 않았던 곳, 제가 뼛속까지 미워하는 그 나라의 말이에요. 1시간 후 기장의 긴급한 목소리가 다시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무원 및 승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좌측 엔진에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어 가장 가까운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며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 같았어요. 비상 착륙이라니. 그것도 하필이면 한국에. 제 손은 계속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도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마리가 제 상태를 보고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클레망스, 괜찮아요?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단순한 예방 착륙일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10년 전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파산 통지서를 받던 날, 어머니가 울며 집을 나가던 날, 모든 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한국 땅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도로는 바둑판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들도 차선을 잘 지키며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악몽 같은 풍경일 뿐이었어요. 다시 저 저주받은 곳에 착륙해야 한다니.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그 나라에.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춰가면서 인천공항의 모습이 뚜렷해졌습니다. 거대한 터미널 건물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활주로도 여러 개가 보였고 수많은 비행기들이 정돈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정말 웅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착륙 과정에서 한국어 안내방송이 먼저 나왔어요. 그 낯선 언어의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못 긁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다음 영어가 나왔고 놀랍게도 그 뒤에는 프랑스어까지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기체 점검으로 인해 약간의 지연이 예상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리가 신기해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와, 프랑스어 안내방송까지 있네요. 정말 국제공항답네요. 파리 공항에서도 한국어 방송은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냉소적으로 생각했어요. 거칠애일 뿐이라고. 관광객들 돈이나 빼먹으려고 친절한 척하는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약간의 의외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프랑스어까지 준비해놨다니. 샤를 드골 공항에서도 이런 세심함은 보지 못했거든요. 게이트에 도착하자 한국 공항 직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두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어로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더라고요. 승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안전을 위한 정밀 점검으로 약 3-4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터미널에서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모든 편의시설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생각보다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목소리도 차분했고 설명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대하다가 뒤통수를 치는 게 바로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확신했거든요. 터미널로 이동하는 셔틀을 타면서 주변을 의식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공항이 정말 깨끗했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고 천장은 높아서 시원하고 개방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곳곳에 한글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표지판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것만 번지르르한 모습은 다 쇼일 뿐이라고. 실제로는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시스템을 화려한 외관으로 포장하고 있을 거라고 단정했어요. 10년 전 아버지를 속인 그 기업처럼 말이에요. 대기구역으로 안내받으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악몽 같은 곳에서 몇 시간을 보내야 한다니. 매 순간마다 아버지가 계약서를 들고 기뻐하던 모습, 그리고 며칠 후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던 모습이 교대로 떠올랐어요. 내가 가장 가고 싶지 않았던 곳, 내가 평생 미워해온 바로 그 나라. 저는 속으로 되뇌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안전상 이유로 여기서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속이 쥐어짜듯 아팠어요. 한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몸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한국 공항 직원들이 승객들을 돌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물을 나눠주고 담요를 가져다주고 아이들에게는 장난감까지 건네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게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친절한 척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마리에게 말했습니다. 분명 뒤에 다른 의도가 있을 거예요. 마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클레망스, 너무 의심하지 마요. 그냥 친절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그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복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어지러움까지 느껴졌어요. 마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클레망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주변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 공항 직원이 다가왔어요. 승무원님, 몸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의료진을 불러드릴까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라니.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복통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갔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여러 사람들이 저를 걱정하며 둘러싸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직원들, 동료 승무원들, 심지어 지나가던 승객들까지 모두가 저를 도우려고 했어요. 모두가 날 돕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죠.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돌아가는 나라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진심으로 도와주려 한다면, 혹시 내가 틀렸던 걸까요? 하지만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엔 제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10년 동안 품어온 증오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순 없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깨끗한 흰색 공간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병원인 줄 알았는데 안내판을 보니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공항 안에 이런 의료센터가 있다니.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잠깐, 간호사가 프랑스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 물어봤습니다. 프랑스어 하세요? 기본 회화 정도는 가능해요. 국제공항이다 보니 여러 언어를 공부했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한국의 작은 공항 의료센터 직원이 프랑스어까지 할 줄 안다니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도 이런 서비스 받기 어려운데 말이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 의사였는데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김현진입니다. 영어로 대화해도 괜찮으시죠? 김현진 의사는 태블릿으로 제 증상을 실시간으로 기록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까지 자동으로 측정되어 화면에 나타났어요. 프랑스 병원에서도 보지 못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험 증상으로 보입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김현진 의사가 설명했어요. 복용법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출력해 드릴게요.
정말 프랑스어로도 출력해줬어요. 복용 시간,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함이라니. 약국에서 약을 봤는데 포장도 깔끔했고 설명서도 여러 언어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공항이라니. 파리 병원보다도 깨끗하고 체계적이야. 제가 중얼거리자 약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항이 한 나라의 첫인상이잖아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한 나라의 첫인상이라. 그렇다면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일까요? 의료센터를 나오면서 주변을 다시 둘러봤어요. 정말 병원 수준의 시설이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실, 응급처치실, 약국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어요. 내가 모든 걸 오해한 걸까? 이 나라는 진짜 선진국 같아.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이런 좋은 모습들이 진짜일까? 아니면 외국인들에게만 보여주는 거칠애일까? 의료센터에서 나와 터미널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식당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주문하는 방식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테이블마다 태블릿이 놓여 있고 여러 언어로 메뉴를 볼 수 있었어요. 물론 프랑스어도 있었습니다. 사진도 생생하고 가격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주문하고 결제까지 태블릿에서 다 할 수 있었거든요. 카드를 살짝 대기만 하면 결제가 끝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와이파이였어요. 공항 어디서든 빠른 속도로 인터넷에 연결되더라고요. 그것도 무료로 말이에요. 파리 공항은 유료 와이파이도 자주 끊어지는데 여기는 끊김없이 연결됐거든요. 이건 미래 도시 같은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푸드코트에서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한국 음식은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반찬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모두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식사 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여기서도 신기한 걸 많이 봤어요. 무인 계산대가 있었는데 바코드만 찍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심지어 음성 안내도 여러 언어로 나왔어요.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언제부터 도입됐나요? 몇 년 전부터요. 손님들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작은 편의점에서도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니요. 게다가 직원의 영어 실력도 훌륭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봤는데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심지어 와이파이도 끊기지 않았어요. 프랑스는 따라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마음가짐, 서비스에 대한 철학이 다른 것 같았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QR코드로 메뉴를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계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따뜻하고 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느낌이랄까요? 기체 정비 상황을 확인하러 정비센터 근처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비 작업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정비사들이 태블릿을 들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자 맡은 부분을 점검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사용하는 저 시스템은 뭘까요? 제가 옆에 있던 공항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AI 기반 예측 정비 시스템이에요. 부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문제를 미리 찾아내죠.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비사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이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속도였어요. 복잡해 보이는 엔진 점검을 불과 1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그것도 안전검사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설명해줬습니다.
저희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검사를 여러 번 반복하고 데이터로 모든 걸 확인합니다. 정비사들의 표정을 보니 정말 진지했어요.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시간 만에 모든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두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 있고 정확했어요. 조정실 내부도 구경할 수 있었는데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스케줄, 게이트 관리, 승객 서비스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런 효율성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계속 개선하려는 노력이죠. 실수를 줄이고 승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 말을 들으니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말이에요. 정비가 끝나길 기다리면서 공항 직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사 승무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한국 서비스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승무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우린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승객이 편안해야 우리도 기분이 좋거든요. 정말 단순한 답변이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이게 바로 제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바탕이었던 거죠. 그 승무원은 계속 설명했어요. 외국 손님들이 와서 한국을 좋게 기억하고 가셨으면 해요. 공항이 그 나라의 첫인상이잖아요. 제가 관찰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청소하는 분들도 안내하는 분들도 모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청소 직원과도 이야기해봤어요.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있어요. 외국 손님들이 깨끗하다고 칭찬해주시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런 마음가짐이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청소 업무도 국가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커피 어떠세요? 입에 안 맞으실까봐 걱정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구나. 개인의 일이 곧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 말이에요. 면세점 직원과도 대화했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제품 설명도 자세히 해주고 프랑스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을 비교해서 설명해주기도 했어요. 내가 이 나라를 너무 얕봤구나.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품어온 편견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쿄행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됐습니다. 게이트로 향하면서 뒤돌아봤어요. 인천공항의 모습이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미워할 수 없는 곳이 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됐습니다. 비행기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서 회사에 보고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기계적인 업무 보고만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인천국제공항에서 경험한 일들을 보고드립니다. 한국의 공항 시스템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수준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썼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디지털 환경의 편리함,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까지 모든 걸 자세히 기록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기술과 인간미의 조화였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마리가 옆에서 제 화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클레망스,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틀렸어요, 마리. 완전히 틀렸었어요. 메일을 계속 작성했습니다. 우리 에어프랑스도 인천공항의 서비스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승객을 단순한 고객이 아닌 소중한 손님으로 대하는 그들의 마음가짐 말입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쉬웠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싶었거든요. 10년 전 아버지의 일로 받았던 상처가 저를 눈멀게 만들었어요. 한 기업의 잘못을 나라 전체의 잘못으로 확대해서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 경험한 모든 것들이 그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변했어요. 아니, 원래 이런 나라였는데 제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겠죠. 메일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사람을 먼저 보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마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편해 보여요. 네, 정말 편해졌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요. 이번엔 관광으로 말이에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인천공항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놀라운 시스템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편견을 깨뜨려준 소중한 경험들. 도쿄에 도착하면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겠어요.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함께 말이에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아름다웠어요. 이제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작 말이에요.